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주제는 Preparation to Become a Programmer 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준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순서는 Sentence of this week 해서 이번 주의 명언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How to Become a Computer Programmer in 5 Steps 해서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지 5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How to Become a Computer Programmer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10 things every software developer should know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정도,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10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원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당 링크를 제공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명언입니다. First, solve the problem. Then, write code. 존 존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말 그대로 First, 첫 번째, 문제를 풀어라. Then, 그리고 write a code, 코드를 작성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코드를 작성해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부터 작성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순서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잘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 외에도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도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C 프로그래밍 기초 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계실 텐데, 그 수업을 진행하시면서도 코딩을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코드를 작성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적 사고,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3개의 과목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ow to Become a Computer Programmer in 5 Step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지 5단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What is a computer programme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란 무엇이냐? 자, Computer programmers are technical specialists who write a logical sequence of instructions or code that can control a computer. 즉,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다. 여기 단어에서 기술자 혹은 기술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전문가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논리적인 순서의 명령어들을 쓰거나 코드를 작성하는 전문가다. 근데 이 코드는 어떤 코드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다 라는 거죠. 즉,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나 논리적인 명령어의 순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They may work with software developers and engineers to turn ideas for programs into code using computer languages such as C++ and Java. 즉, 자바나 C++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코드화하는 일을 한다. 누구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 수업에서는 완벽하게 번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영어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완벽하게 영어를 해석하고 독해하는 것들은 영문학과에서 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영어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영어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보고 그냥 문장을 쭉 읽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The write and troubleshoot new programs and application for errors, fix mistakes in the code, and update and maintain existing programs of software. 즉,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 코드 안에 있는 실수들을 고치고, 에러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troubleshoot,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성한다. 코드는 보통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코드라고 하고요. 한국어로 얘기할 땐 보통 소스 코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troubleshoot는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hey may also create and use code libraries to make program easier.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 코드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해석하면 일반적으로는 도서관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프로그래밍, 컴퓨터 쪽에서의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뜻보다는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 내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아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얘네들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개발 라이브러리 혹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함수나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해 라는 말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낸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s a computer programmer, you would have a strong knowledge of areas such as computers, electronics, and mathematics.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과 전자학, 전자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강한 지식, 강한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보통 어떠냐? degree required, 여기서의 degree는 학위라는 뜻입니다. 학위. 그래서 어떤 학위가 요구되느냐? bachelor's degree, 최소한 학사 학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education field of study,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지만, 보통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해서 CS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CS 안에 C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래서 보통 CE도 그냥 CS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과학 혹은 전산학과, 컴퓨터 공학 이렇게 나누어서 과가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지만, 미국의 대학교에는 그냥 CS,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주로 모든 것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컴퓨터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키 스킬, 핵심 기술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concentration, 집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attention to detail,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능력. 그 다음에 analytical, 그러니까
분해적인, 분석적인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problem solving 이거는 문제 해결.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도 problem solving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ertification 자격, 뭐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voluntary certification is voluntary다. 그러니까 자원 뭐 이런 뜻인데 자율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뭐 실제로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의사처럼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뭐 어떤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프로그래머로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rojected Job Outlook 해서 2016 to 2026 해서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반적인 직업에 대한 전망 보면 약 7% 정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통계 자료고요. 보통 average annual salary 해서 2018년 기준의 평균 연봉은 89,580달러.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서 꽤 많은 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환율로 계산을 해도 약 1억입니다. 미국에서의 평균 연봉은 1억. 솔깃한 내용이죠. 뭐 여담으로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취업한 연봉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근데 그 친구는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한 친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를 졸업해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5천보다 더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도 한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극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Computer programmers are divided into two types, application programmers and system programmers.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크게 나누어진다. 두 가지 타입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흔히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우리는 앱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 혹은 PC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우리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전공에서 흔히 응용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랑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있다.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부터 뭐 일반적인 백엔드 단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앱이 전반항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앞단에서 보여지는, 우리는 흔히 그거를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거기에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뭐 엔진을 돌리고 하는 백엔드 단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주로 백엔드 단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프론트엔드 단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whereas the application programmer write program that perform a specific category of tasks, system programmers write, 여기 못하네요. 그쵸? H가 빠져야 됩니다. write programs that maintain and control computer networks, database or operating systems.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특정한 영역의 일을 수행하거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즉 게임이라든가 뭐 MS 워드, 아래아 한글, PDF, 그런 특정 목적으로 작성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머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거냐? 주로 유지보수하거나 제어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제어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혹은 운영체제를 제어하거나 유지보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oth of these career paths have similar training paths. 둘 다 나름 비슷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의 커리어 패스는 내가 어떤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나쳐야 되는 뭐 공부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커리어 패스, 살아가는 과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필요로 하는 커리어 패스는 비슷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은 두 개가 크게 사뭇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low are the steps to becoming a programmer, computer programmer. 그래서 아래 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스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tep 1. Get a high school education. 자, 1단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You can prepare to become a computer programmer by taking whatever programming or computer science courses are available at your high school. 즉, 당신의 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컴퓨터 사이언스나 프로그래밍 코스를 들음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할 수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ou should also benefit from taking courses in algebra, trigonometry, 이건 저도 발음이 되게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trigonometry, geometry, chemistry, and physics. 그래서 당신은 대수학이나 삼각법이나 기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 등의 코스를 들음으로써 학점을 딸 수 있다. 얘네들을 들으면 좀 유익하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지겹게 생각했던 과목들일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알제브라에서부터 지오메트리까지는 아마 수학으로 처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옛날에는 수학 1과 2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수학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마.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대수학이나 삼각법이나 기하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대학교에 와서는 이 알제브라에 대해서 선형대수라는 걸로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학으로 아마 이산수학이랑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이 세 가지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학에서 화학이랑 물리학은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화학이랑 물리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FIFA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메시가 공을 빵 찼어요. 얼마의 힘으로 공을 찼고 이 공의 어느 부분을 찾느냐에 따라서 공이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하고 회전력은 얼마고 스피드가 얼마고, 그러면 공기의 저항은 얼마라서 공이 최초 스피드는 얼마였다가 마지막 스피드는 얼마였는지를 계산을 해야지 슈팅이 정말 실제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롤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뭐 힘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데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수학과 다 물리학이 이런 곳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Such classes as English and Social Studies would get you ready for the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in college. 자, 영어나 Social Studies, 뭐 사회 정도 생각하겠죠. 사회와 같은 클래스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듣는 필수 조건이 될 거다. 필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잉글리시는 왜냐?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영어 빼면 시체입니다.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따끈따끈한 신기술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구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문서가 다 뭘로 나올까요? 다 영어로 문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번역을 하면 이미 1년 정도는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년 정도 유행에 뒤처진 문서들만 보게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대충 보고 이게 대충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최신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부들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유튜브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 못하면 유튜브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Step 2. Meet Programmer Education Requirement. 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교육의 요구사항들을 한번 만나야 된다. 자, Most computer programmers have a bachelor's degree. 네,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즉 대학교는 졸업했다는 얘기입니다. A bachelor's degree program in computer science will teach you about using different programming languages through the creation of algorithms. 즉 여러분들 학사학위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우리 학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인데 컴퓨터 사이언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냐? Java, C++, and Visual Basic may be among the languages you learn to use. 그래서 당신이 사용해야 되는 언어들은 대략 Java, C++, Visual Basic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C와 Java 그리고 파이썬을 주로 배웁니다. A가 아니라 A죠. 네. 파이썬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배우고 교양에서 파이썬을 배울 수 있고 기타 또 다른 과목에서 HTML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고 나머지 언어들은 이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언어를 한두 가지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언어는 문법이랑 기본적인 개념들만 이해를 하셔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와 Java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레벨로 만족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urses might also cover database management, computer networks, and operating systems.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스에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운영체제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커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학습을 할 거고요. 컴퓨터 네트워크는 무선통신망, 유선통신망 뭐 이런 거 3G, 4G, LTE, 뭐 5G 이런 거, 와이파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블루투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 리눅스, 유닉스, 뭐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맥OS 뭐 이런 것들의 OS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밑단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영체제를 이해해야지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게임 같은 것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인스톨을 했는데 엄청 느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대부분이 그 운영체제에서 최적화가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바로 지우잖아요. 혹은 인스톨했다가 이거 안 해 이러고 안 쓰겠죠. 불편하고 느리니까. 그래서 사용자한테서는 그런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게 일종의 권리이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개발자가
하루의 시간을 허비해서 만든 하루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적화를 하면 수백만의 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 그러면 수백만이 한 시간이면 수백만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즉 본인의 24시간의 투자로 수백만 시간을 전 인류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에러를 잡고 최적화를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Step 3. Choose your specialization. 즉 자신만의 스페셜한 영역을 하나를 선택을 해라. 나는 이거에 강점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추천하는 게 추진하는 게 좋겠죠. 자, you may consider specializing in a particular area of programming, such as database development or web development. 자, 당신은 아마도 특별한 프로그래밍 영역에 대해서 특성화할 것을 고민할 거다.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거나 웹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앱을 개발한다거나 운영체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잘해. 딴 사람보다 웹은 좀 코딩 잘해. 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코딩 잘해. 뭐 이런 것들 한 가지는 있어야 할 거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The first involves writing programs that store, retrieve, and manipulate data for database. 그래서 첫 번째, 여기 first는 데이터베이스 디벨롭먼트가 되겠죠. 네, 첫 번째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retrieve 하는 것은 전송하다 혹은 검색하다라는 건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우리는 retrieve라고 부릅니다. retrieval이라고 하고요. 명사로는. 네. 그리고 manipulate는 조정하다, 조작하다라는 뜻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를 조작해서 여기서의 조작은 나쁜 의미의 조작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가공을 해서 좀 더 나은 데이터의 타입.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네,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것도 매니플레이트의 일종이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명사로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the second entails building application that run over the internet or an organization intranet. 두 번째는 포함된다. 네. 어떤 기업의 인트라넷이나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다. 여기에서 인터넷, 인트라넷은 인터는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이에, 인트라는 뭐뭐 안에 라는 뜻이에요. 네트워크 안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의 의미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네트워크들이 다 엮여서 네트워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 네트워크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트라넷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웹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ccording to the BLS, new applications for mobile device and the healthcare industry and an increase in computer systems being built in non-computer product may cause some job loss for computer programmers. 자, according to 하면은 뭐뭐에 의하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BLS는 미국 노동통계청이라고 합니다. Bureau of Labor Statistics. 네,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Statistics. 네, 예, 약자고요. 그래서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모바일 환경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헬스케어 산업과 그 다음에 비컴퓨터 상품 분야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디바이스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나 뭐 이런 것들은 혹은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증가,
기존의 컴퓨터와 관련 없는 분야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있죠. 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장에서 컴퓨터가 상관없는 제품을 만드는데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직업을 늘릴 것으로 기대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직업을 늘릴 것으로 기대를 한다.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는 산업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산업계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하면은 건강케어, 헬스케어에 관련된 산업계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텝 4. 네. participate in an internship. 그래서 인턴십을 진행해라.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 프로그램을 수행해라, 참여해라. Further your computer programmer training with industry experience. This can help you acquire entry-level jobs in the profession. 네. 여기서 프로페션은 직종, 직업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특정 직업 분야에 엔트리 레벨, 진입 레벨, 초심자, 초급자, 뭐 새내기, 입문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입문자 레벨의 직업에 대해서 네. 얻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산업계에서의 경험은 네,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습득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me companies like consulting firms will put you through intensive training program upon hiring. 그래서 네. 컨설팅 회사와 같은 몇몇 회사들은 채용 시에 집중적인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intensive training 프로그램이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previous experience can also prepare you for voluntary certifica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증명으로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등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일종의 자격, 내가 인턴을 다녀왔으니까 이 정도 자격은 돼 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Step 5. Consider adding certification to your computer programmer qualification. 네. 그래서 네. 추가적인 certification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라. 네. to 당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qualification, 자격 요건, 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You don't need to be licensed to work as a computer programmer, but you will have many options to choose from for voluntary certification.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일하는데 라이센스 같은 것은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자율적인 서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을 얻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For example, the Institute for Certification of Computer Professional confers the Certified Computing Professional and the Associate Computing Professional Designation. 그래서 어떠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네. 이게 지금 다 고유명사라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유명사입니다. 기관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관에서는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들을 네, 제공해 주기도 한다 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굳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Microsoft also offer a variety of certifications such as Microsoft Certified Application Developer, 줄여서 MCA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Microsoft Certified Solution Developer and Microsoft SQL Server Certifications.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자격증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MCAD나 MCSD나 뭐 MS SQL이나 뭐 이런 자격증들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제일 필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탑싯이라고 있는데, 얘는 프로그래머의 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0점이 넘으면 이제 초급이 되고, 300점이 넘으면 중급이 되고, 뭐 600점을 넘으면 아주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시험이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친다거나, 해외 자격증으로는 뭐 OJP라고 해서 오라클 자바 프로페셔널 해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CCNA라고 해서 네트워크 자격증도 있고요. 뭐 다양한 국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ow to become a computer programmer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sociate Degrees. 그래서 Associate Degrees는 Associate는 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조 학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Associate Degree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보통 전문 학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의 학위를 받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4년제는 요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그래서 Associate Degree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컴퓨팅에 대한 소개, Introduction to Computing 이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Programming Fundamentals, 얘는 기초, 기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초. 그 다음에 Java Programming, Data Structure,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과 자료 구조라는 과목도 배우고, Computer Programming에서 C++도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Associate Degree는 준학사에서 전문학사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Introduction to Computing, 네, 컴퓨팅에 대한 이해, 컴퓨팅 개론, 뭐 이런 식으로 과목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various computer systems, from hardware and software application to operating systems. 그래서 이 코스는 전반적인 오버뷰를,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오버뷰를 제공을 한다.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네, 운영체제까지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제공한다. It is designed for students with minimal subject knowledge, so more advanced students can sometimes test out. 그래서 이 과목은, 여기서 디자인은 설계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스튜던트를 위해서 설계되었는데, 어떤 스튜던트? Minimal Subject Knowledge,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그냥 시험으로 패스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ill and Knowledge Gained,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 Understand the History of Computing, 컴퓨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 Use software for word processing, spreadsheet, databases, and presentations.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워드 프로세싱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거,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같은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데이터베이스고요. 프레젠테이션스는 얘는 뭐 PPT,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배운다. 네. Be able to use computer in business and education setting. 그래서 네, 컴퓨터들을 사업 분야나 아니면 교육 분야에서의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gramming Fundamentals, 네, 프로그래밍의 기초.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logic of programming, laying the groundwork for students to learn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 in depth in further classes. 그래서 이 코스는 소개한다, 스튜던트들에게.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로직이라든가 기본적인 일을 스튜던트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배경이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초, 네, 기초들을 쌓고, 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한, 즉 향후 클래스에서 깊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한 기반 지식을 학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ills and knowledge gained.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 Use commands to manage operating system files.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파일스를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Design and implement basic algorithm using a 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 여기서 groundworks, 아까 여기 나온 단어는 기초, 토대, 기본 원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round가 땅, 그러면 땅에서 일하는 거. 그러면 무슨 작업인지 알겠죠? 건물을 쌓기 전에 땅에서 우선은 기반 작업을 하잖아요. 땅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Java Programming Data Structure. 네, 그냥 데이터 스트럭처는 자료 구조라는 뜻이고요. 자바 프로그래밍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This course introduces object-oriented programming techniques as a method of structuring software.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구조의 한 방법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술을 학습한다. 네, 객체지향 언어, 뭐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게 C,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게 자바가 되겠습니다. 네. 네.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Java, a versatile and widely used programming language. 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학습한다. 네,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kills and knowledge gained.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느냐? Build Java program. 자바 프로그램 만드는 거와 Test and debug Java programs to ensure they function as intended.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기능대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 디버깅은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네. 버그는 벌레. 여기 앞에 D가 붙으면 잡다. 그래서 벌레를 잡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우리는 버그라고 부르고요. 그 버그를 잡는,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그라고 부릅니다. 네. 자, 다음은 Computer Programming C++. This course covers C++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including control structures, arrays, and strings. 문자열과 배열과 그리고 구조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는 C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컨셉을 커버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다. C++ 언어에. 그래서 제어 구조와 배열과 문자열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획득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은 Design and Code Basic Programming Programs using C++. C++를 이용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코딩과 설계 능력. Test and Debug Programs to ensure proper functionality.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와 디버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Bachelor's Degree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사학위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받는 학위가 학사학위, 공학사죠. 우리는 공학과니까. 그래서 Bachelor's Degree를 배울 때 추가적으로 뭘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문학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1학년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혹은 2학년 초반까지 배우는 내용들이라면 2학년 한 1학기까지 혹은 2학년 2학기까지 가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3, 4학년이 되겠죠. 3, 4학년 때는 뭘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discrete mathematics. 얘는 이산수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산수학
1학년 2학기 때 배우나 2학년 1학기 때 배우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산수학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시고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로 된 단어를 그냥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리즘이라든가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니까 익숙해지시면 그냥 한국어처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네,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Students in this course learn how to design and analyze algorithms for correctness and efficiency. 네, 효과적이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어떤 걸 배우느냐? 네,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Create algorithm that sort lists and search database for specific criteria. 특정 분야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칭하거나 찾아보거나 검색하거나 sort 리스트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Use algorithms to break down problems and find optimal object. 문제를 break down, 분해해서, 격파해서, 네. 그래서 문제를 분해 격파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적절한 오브젝트를 찾는, 목적을 찾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저값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분해해서. Create graphs and algorithm. Using algorithm.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생성을 하는 거 방법. Structure data efficiently.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의 구조화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막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책꽂이에 책을 막 집어 던져 넣으면 책이 몇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책꽂이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프로그램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야 메모리에 차곡차곡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될 수 있는데 막 던져 넣으면 프로그램 몇 개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컴퓨터가 실행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다음은 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입니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techniques to solve problems with a countable set of possibilities. 그래서 이 코스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소개한다. 어떤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뭘 통해서 유한한 possibilities, 확률의 집합, 즉 유한한 확률 집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기술을 한다,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covers set theory, different equations, counting techniques, graphs, and algebra. 네, 대수학도 배우고요, 그래프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counting technique, 통계, 뭐 이렇게 계산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fference equation, 차분 방식, 방정식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게 된다.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느냐? Use math and inductive reasoning to solve problem. 문제를 풀기 위한 귀납적인 수학의 사용 방법을 알게 된다. 귀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determine the size of complex object through advanced counting technique. advanced 하면은 뭐 진보된, 뭐 고도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도의 계산법을 통해서 복잡한 물체의 크기를 계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Create and communicate math proof. 수학적인 증명을 전달할 수 있다. Apply algorithm to problem. 알고리즘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컴퓨터 아키텍처입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 컴구조라고 아마 부르게 될 거고요. 네, This course cover how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programs work together, starting with the basic logic of how systems and components interact, and proceeding to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 이 코스는 어떻게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기기 장치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같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아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기본적인 논리회로와 시스템에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하이레벨 랭귀지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본다, 학습한다. 그럼 뭘 얻을 수 있느냐? Use digital representation and digital logic. 디지털 논리 회로와 디지털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how computers are internally structured and organized.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컴퓨터의 구성, 뭐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다. Use machine assembly and programming language in tandem. 동시에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어셈블리 언어와 기계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internet-based communications and delves into solving problems related to network size, security, and access.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통신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그램을 풀고 기본적인 인터넷 기반의 통신 방법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보안, 접근에 관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친다. 그럼 뭘 얻느냐? 디자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통신 규약을 설계하거나 Scale up and secure communication network.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보안을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 things every software developer should know. 10가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챕터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2. source control, Git.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버전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인 Git. 3. text editor, vim.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에디터 중에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디터인데요. 반드시 vim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vim이 im이 아니어도 뭐 다양한 좋은 에디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vim 세대예요. 저는 vim으로 코드하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4. IDEs,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s의 약자고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거. 5. Database and SQL.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SQL 언어.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 Unix or Linux.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를 알아야 된다. 이 VIM이 보통 여기에 많이 쓰여요. 7. Microsoft Excel. 엑셀 뭐 대부분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뭐 여기에서는 요 내용은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뭐 7번째 내용은 이거였어요. 8. Programming languages. 프로그래밍 언어. 9. Networking basics. 네트워크 기초. 10. Scripting language. 스크립팅 랭귀지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스크립트로 동작하는 기본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쉘이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이 자료, 오늘 강의 자료에서는 이 부분은 뺐습니다.
1.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If you want to become a programmer, then you ought to know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well. There's no way around it. 프로그래머가 만약에 되고 싶다면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네, there's no way around it. 그 주변에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topics of any programming job interview, and without you knowing basic data structure, example, array, linked list, map, set, it's not possible to write a real-world application.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다. 프로그래밍 잡 인터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실 때 회사에 가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최신 기술에 대한 것들은 회사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 중에 기초인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나 맵이나 집합, 셋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s why every programmer should put serious effort to learn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during their computer science course. 그래서 그들의 컴퓨터 관련 정규 교육 과정에서 동안에 알고리즘과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많은 노력들을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하고 있는 이유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과목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데이터 구조랑 알고리즘을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시게 되실 때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 중간고사를 딱 친 다음에 나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또 중간고사 지나면서 자꾸 듣잖아요.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할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과목은.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평생 가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열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Source Control, Git. Source control is very useful to store your code and cooperate with the programmer within team. 팀 안에서 프로그래머로 동작을 할 때 협업이나 당신의 코드를 저장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게 소스 컨트롤이다. For example, 대문자여야 되는데 소문자네요. 네. For example, if many programmers are working in same code base, but one different feature than source control tool, Git helps them to cooperate without overriding each other changes. 즉 하나의 소스 코드에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기능들이 로 구현을 하는 경우에 같은 이름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충돌이 나겠죠. 하나의 파일에 여러 사람이 접근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스 컨트롤 툴 Git과 같은 것들이 협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체인지들을 하나에다가 오버라이딩 덮어 쓰는 거죠. 덮어 써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지워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되고 얘가 이 사람이 이렇게 수정한 거랑 이렇게 수정한 거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 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Git을 쓰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중요하다. By the way, 아무튼 by the way, you should put some effort into run Git on command line as well. And you should be comfortable with the advanced version control concept like branching and merging as well as the tool itself using. 좀 노력을 해야 된다. Git을 커맨드 레벨에서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튼 네, by the way. 그래서 당신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브랜칭 하는 거, 가지치기,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두 개 나오는 거, 머징,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또 다시 버전 만드는 거, 머징과 같은, 네, 툴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과 같은 컨트롤 컨셉들에 대한 고급 기능들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네, 3. Text Editor VIM. There is not a single day when I have not used a text editor like a VIM while working as a programmer or software developer. 내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또는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는 동안 VIM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쓴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I have not used가 아니라 쓰지 않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쓴다 라는 거고요. It's one of the most essential tools even for non-programmers like DBAs and system admins and anyone who work with computers. 네,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 시스템 관리자나 DB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같은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얘는 중요한 툴 중이다. essential, 필수적인이란 뜻입니다. 필수적인 툴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IDEs. 네,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입니다. When I started software development, I needed to code in Notepad or DOS editor, and then save the file, run the compiler from command line, create package by running AND-script. 네, 내가 처음 개발자가 되었을 때 나는 메모장이나 간단한 에디터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러를 실행시켜서 명령어에서, 그러니까 콘솔 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 엔트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패키지 파일을 만들고 동작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했다. 되게 복잡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ctivities like debugging and profiling was as a distant dream, but advent of IDEs like IntelliJ, IDE, and Visual Studio has completely changed how modern programmers develop software. 네, 그래서 네, 이런 디버깅 하거나 프로파일링 하는 그런 행동들이 꿈에서부터 되게 멀었다. 이런 거 하느냐고, 디버깅하고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IDE, 네, IntelliJ IDE나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IDE 때문에 네, 현재의 프로그래머 디벨로퍼의 삶은 정말 바뀌었다. 컴플리트,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코딩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하나에서 다 해주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네. 5. Database and SQL. SQL is a classic and probably the most valuable skill for any software developer. 네,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술, 기능, 능력, 뭐 스킬, 네, 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네. It's been around for more than 30 years, and I think it will be around for another 30 years. 이것은 우리 곁에 있는 지 30년도 넘었고, 그리고 앞으로 30년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쓸 거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한 이 SQL 언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될 것이다. Given the omnipresence of the database, it's expected from a programmer that he is familiar with the essential database concept like normalization and table design along with SQL. 네, 그래서 omnipresence는, omni는 전 방향에 이런 뜻이고, presence는 존재니까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런 뜻이고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주어졌을 때 네,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컨셉트, 노멀리제이션이라든가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SQL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을 익숙해야 된다.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그것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 Unix or Linux. Like SQL, Unix also has withstood the test of time. 네. 오랜 시간을 잘 견뎌왔다. 리눅스도 SQL처럼. It's also been around for more than 30 years and I hope it will be there for many more coming years. 네, 이것도 역시 30년을 버텨왔고 더 많은 이열들을 지속하길 바란다. 실제로 30년도 넘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대부분 윈도우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개발자들 입장에서 운영하는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은 리눅스가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윈도우즈보다 리눅스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리눅스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Since most programmers have to work in Linux machine at some point, good knowledge of Linux command line goes a long way. 그래서 일부 포인트에서 리눅스 머신에서 일해야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커맨드 라인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갖는 것은 개발자로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It allows you to work effectively. 네, 이것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You can search file, know what's going on with the system by checking its CPU and memory usage and perform basic and advanced tasks. 네, 여러분들은 파일을 찾거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거나 체킹을 해서 CPU가 어떻게 돌아가고 메모리 사용량은 어떻게 되고 기본적인 동작이나 뭐 고급 작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Programming language. Of course, if you want to become a programmer, then you must know a programming language, C++ or Java, or maybe Python. Of course, 당연하게 만약 네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아야만 해. C++가 됐던 자바가 됐던 아니면 파이썬이 됐던.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to, but my suggestion is then you should at least know Java.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자바 하나만큼은 알기를 제안해. It's very easy to start with and that's why a good choice for beginners. 이것은 배로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 Networking basics. Most of the applications you will write, like web applications or mobile apps, will also not be standalone, but client-server kind of application where the request will go through the network to a server.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될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 등 이런 것들은 혼자 동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언가 리퀘스트들이 전달되고 서버에게 전달이 된다. Client will access your application from anywhere in the world.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나 서버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The bottom line is that you must understand the networking basics to understand, develop, and support your application. 그래서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개발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킹 베이직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해석해 본 것들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원문은 더 깁니다. 여기서 나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제가 뭐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고 석사도 했고 박사도 했고, 네, 그래서 딱히 영어를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발음도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코딩하고 박사 따면서 교수가 되면서 계속해서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더 못했을 거예요.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2주차 실습입니다. 자, 이분 2주차 실습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시는데요. 네, Why you should learn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 네, 유튜브로 한번 보시고요. Why everyone should learn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을 왜 모두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동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The only way to improve software development is 땡땡. 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거다 라는 건데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배달의 민족 개발자가 만든 영상이고요. 다음은 Becoming a developer is not hard. 네, 개발자가 되는 건 쉽지 않아, 아니 어렵지 않아 라는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Becoming a programmer is my dream, but I don't want to study. 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근데 난 공부하기 싫어. 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마지막 동영상은 I suck at math. 나 수학 진짜 싫어해. Can I still become a programmer? 나 수학 정말 싫어해. 그래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을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2주차 과제입니다. 2주차 과제는 네, 제가 문서를 과제 게시판에다가 문서를 올려드릴 겁니다. Computer Science A Curriculum for Schools 에서 네, 컴퓨터 사이언스 정규 교육 과정에 필요한 과목들을 제안하는 간단한 문서예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래 표준 강의 커리큘럼이 교육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그 IEEE나 ACM에서 나온 세계적으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야 한다라고 된 표준 문서는 한 300장 되는데 얘는 되게 간단한 문서예요. 그렇게 몇 장 안 되니까 열 몇 페이지 되나?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글로 2페이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걸,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추려서 반드시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2페이지 작성한 것을 네, LMS에 접속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숙제고요. 네, 보시고 네, 숙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2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